카트만두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네요. 사망자가 하루에만 지금 카트만두에서 6명 나왔어요. 박타프루도 잠잠하다가 지금 박타프루도 이제 확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자TV의 최일수 카트만두에서 인사드립니다. 9월 13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24시간 동안 네팔은 총 10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4,159명입니다. 54,000명 돌파했습니다. 9월 1일날 4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54,000이에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뜬 꼴이죠 지금. 그리고 카트만두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597명 떴어요. 내일이면 아마 600명 넘어갈 것 같고요. 600, 70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서 럭다운도 지금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카트만두 밸리가 지금 그래서 11,73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세세히 좀 보면요, 카트만두가 역시 많습니다. 483명, 박타프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1명, 랄리프루 33명입니다. 지금 597명 나왔잖아요. 하루 동안 전국에 나온 게 1039명이거든요 1039명에서 카트만두가 차지하는 게 597명이에요 57.4%. 지방에서는 좀 잦아들고 있는데 카트만두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사망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에서 6명이 나오고 그 외의 지역에서 3명이 나와서 총 9명이 나왔습니다. 9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 사망자는 345명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여자분이 3명, 남자가 6명입니다. 일단 여자 3명, 2명이 카트만두 출신입니다. 2명이 카트만두 출신이고 1명이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자 6명은 모랑 1명, 카트만두가 4명입니다. 그리고 신두팔 쪽 1명, 이래서 6명입니다. 네, 카트만두가 중증 환자가 좀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완치자 많이 나왔어요. 완치자 1173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많이 나와서 지금 회복률은 71.45%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완치자는 38,697명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활성 환자가 조금 빠졌습니다. 활성 환자가 143명이 빠졌어요. 143명이 빠지면서 15,117명 15,117명 중에서 40% 정도는 가정에서 격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역소 인원도 살짝 늘었습니다. 276명이 늘었네요. 276명이 늘어서 6,354명. 이 당분간 해외에서 고립된 네팔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검역소 인원은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선 유지하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막 10만 명 넘어가고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현재 6,354명. PCR 테스트 줄었네요. 좀 정신이 좀 해이해졌는지 모르겠지만 10,000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9,165건 9,165건 실행해서 현재 84만 527건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전체 네팔 현황하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 수도 카트만두 밸리는 9월 16일까지 부드러운 넉다운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16인승 이상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형 버스 이상이 다니고 있고요. 개인 차량과 공용 차량은 홀수 짝수제 네팔 달력 기준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사를 포함해서 3인이 탑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투틀하고 뻗다오, 이게 뭐냐면은 오토바이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택시처럼 어플리케이션으로 콜을 해가지고 손님이 바이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 뒤에 한 명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뻗다오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뻗다오가 있고 그리고 투틀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 택시 같은 앱입니다. 그것도 지금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뻗다오 바이크를 부르면은 기사가
PPE 장비를 딱 장착을 하고 딱 오자마자 세니타이저를 줍니다. 손 소독하라고. 하여튼 뭐 지금 좀 굉장히 좀 많은 것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팔은 코로나랑 같이 공생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국제선은 지금 현재 9월 2일부터 개통되어 있죠. 그러나 뭐 일반인은 지금 입국 계획이 없고요. 아직은. 그리고 네팔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해외에 고립됐다가 들어오는 네팔인과 그리고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개발협력기관만 가능하십니다. 물론 뭐 이들의 가족들은 패밀리 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9월 29일까지 공식적으로 직항 계획이 없습니다. 9월 29일 돼봐야 이후에 10월달, 11월달 어떻게 될지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큰 산사태가 났습니다. 토요일 밤 신두팔족 바라비세구 굼땅 지역에서 산사태로 최소 22명이 실종되고 9명이 사망된 상태입니다. 적어도 17채의 가옥이 휩쓸렸다고 바라비세 행정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산사태로 아직 22명이 실종된 상태에 있는데요. 현재 네팔 군인과 무장경찰, 네팔 경찰,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 동원돼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치료를 위해 바라비세 보건진료센터로 이송되었다고 하고요. 신도펠 쪽은 계속해서 자연재해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서두에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고 했는데 신도팔 쪽에서는 비가 많이 왔었나봐요. 또 큰 산사태가 났네요. 네, 신도팔 쪽은 워낙 산악지역이라서 지진 이후에 집안이 불안정하다고 이미 다 조사가 끝난 데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이주를 했어요. 마을 전체를 이주를 했는데 아직도 마을을 이주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을 이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댐 건설하고 그러면은 마을 하나 이주하는 게 쉽습니까?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규모가 한 30명 정도 규모예요. 희생자가. 부상자야 뭐 살아났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 본 걸로는 9명이 사망하고 발견된 사람이 이제 9명인 거죠. 그리고 22명이 아직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추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이제 PCR 테스트는 네팔에서 2,000루피에 이루어집니다. 랄리푸르 비드 실험실은 개인 PCR에 대한 현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2,000루피의 PCR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자 빔 반다리 씨는 국제시장 키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네팔에서도 PCR 테스트 비용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 키트가 가격이 대충 1,600 루피인가 그렇게 떨어졌대요. 네팔 루피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실험실에서 지금 2,000루피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에서도 약간 뭐 비싸긴 하지만 뭐 3,000루피, 붓두얼에서도 어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한 병원에서 3,000루피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PCR 가격은 되게 대중화되면서 생산을 많이 하면서 가격이 점점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무료로 다 해야 되는데 아직 네팔은 완전 무료는 아직 힘드니까 지금 계속 개인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이민국은 일요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비자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네팔 이민국 직원 중 한 명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서비스는 한 달 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부서에 따르면 비자는 9월 27일까지 그동안의 연체료와 위약금 없이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때 비자 이민국이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후속 보도를 제가 못 봤는데 계속 문을 닫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었대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달 정도가
그 업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자가 자연스럽게 만료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그냥 그 위약금이나 연체료가 없이 9월 27일까지 지금 비자국에서 해준다고 하니까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3일이니까 뭐 날짜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준 겁니다. 네, 전체적인 코로나 뉴스하고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동물원 전염병 속에 몇 달 동안 방문객 없어. 네, 그 랄리푸르 그 자올라켈 광장 쪽에 가면은 네팔 그 센트럴 주가 있습니다. 중앙동물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럭다운 이후로 손님이 없어갖고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까지는 랄리푸르 자올라켈에 있는 센트럴 주에는 사람들은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방문객 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식 동물원에는 125종이 넘는 동물과 1000여 마리의 개별 포유류, 조류, 파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비드-19이 왔습니다. 3월 24일 국가는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3-4천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던 이 동물원은 방문객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물원의 네팔 방문객은 50루피에서 150루피까지 입장료를 받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티켓 요금은 750루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문자가 지불하는 입장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중앙동물원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32년 사설동물원으로 설립된 중앙동물원은 1950년대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네팔 정부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네팔 중앙동물원의 관리 책임을 향후 30년 동안 자연보호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 6헥타르 규모의 중앙동물원은 방문객 수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약 1억 5천만 루피를 벌어들였습니다. 동물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 수입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직원 급여와 유지 보수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장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75명의 직원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물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고 관계자는 전합니다. 7월 21일 럭다운이 해제되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동물원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행정부는 벨리에 금지 명령을 내렸고 사람들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물원 당국은 현재 재개장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동물원은 건강,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표준 운영 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티켓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것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중앙동물원은 동물을 사육하는 것 외에도 카트만두 계곡과 외곽 여러 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가봤어요. 여기 가면은 그냥 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 학습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체험이라 봤자 서울에 있는 과천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이랑 비슷해요. 먹이 주는 거, 동물들한테 먹이 주는 거, 그런 거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독특했던 것은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어갖고 코끼리를 사람 태워줘요. 그 등에다가. 그래서 치토항 같은 데 가면 물론 코끼리 타기 그런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멀잖아요. 여기 카트만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타려면은 동물원을 갑니다. 소풍들을 많이 가요. 아이들이 소풍 많이 가고 거기 아이들 놀이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럭다운으로 말미암아서 동물원이 어렵다고. 저는 이게 중앙동물원이라서
국가 건 줄 알았더니 국가에서 지금 그 내셔널 트러스트에다가 유지보수 관리를 맡긴 상태네요. 30년까지면은 95년에서 30년까지 했으면 2025년까지네요. 네, 그때 가봐서 별일 없으면 다시 연장이 되겠죠. 네, 중앙동물원 소식 요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제목은 5개월 동안 603명의 외국인 네팔 입국.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 봉쇄로 인해 관광객 도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업무를 위해 네팔을 찾은 외국인은 603명에 이릅니다. 문화관광 민간항공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개월 동안 603명의 외국인들이 네팔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입국이 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정부는 UN 직원, 외교공간, 직원, 국제개발 파트너 및 그 가족에게 네팔 도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네팔 방문 외국인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9.9%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만 9명의 관광객이 네팔을 방문하였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네팔의 무역도 관광객 트래픽 감소와 더불어 떨어졌습니다. 네, 99.9% 확 와닿네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42,000명 오던 게 몇 명 왔죠? 603명. 그래도 많이 왔네요. 대부분 이제 그 NGO 직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해외 공간, 해외 정부 사람들. 왜냐면은 그때 처음에 PCR 테스트 기계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마스크도 갖고 오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같이 좀 보건부 장관이랑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가 참 그랬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뭐 왜 힘들었냐면은 원래 네팔 정부에서 2020년을 네팔 방문 2020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준비해가지고 BBC라든가 뭐 그 해외에다가 방송도 하고 광고도 하고 예산을 좀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간 부문도 호텔들을 새로 손보고 그리고 없던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2020년에는 그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겠다 싶어갖고 이거를 준비를 민간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은행빚 끌어다가 정부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게 스톱이 돼 버렸죠.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는 특히 타격이 큽니다.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2020 그 네팔 방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가 아니라 지금 투자한 거 플러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그 손실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네팔은 관광산업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지금 카트만두에서 네팔 소식과 그리고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시간을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이 많습니다. 남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자TV 네팔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독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종 모양 알림 설정 나옵니다.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쇳소리가 안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만 좀 많이 들립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